안녕하세요. 네, 저는 웰컴리스 책을 작년에 출간한 그 웰컴리스 저자이자 그 기획일을 짬짬이 하면서 플로리스트 활동을 하고 있는 김지혜입니다. 작년에 그 제가 플라워 레슨 그 수업을 하면서 지금 수업을 한 지 한 4, 5년 정도 됐는데, 제가 수업을 할 때 안녕하세요. 수강생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리스 수업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시즌 11월부터 12월 크리스마스 때까지 플라워 수업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리스 수업을 하세요. 그 리스가 종류가, 저희가 오늘 크리스마스 맞이 나만의 소품 만들기 해서 그 리스를 만들어 볼 건데, 웰컴 리스라는 책을 제가 이제 그 출간을 했는데요. 웰컴 리스라는 거는 리스의 종류가 웰컴 리스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생화 리스 해서 테이블을 장식하는 테이블 센터피스도 있고요. 또 그 장례식 때 외국에서는 이제 그 교회나 뭐 성당 같은 데서 이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 위에 그 관 위를 장식하는 그 꽃 장식도 리스로 이제 장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드라이 플라워 리스도 있고, 우리가 머리에 쓰는 화관도 리스의 일종이거든요. 결혼하는 신부들이나 돌 맞는 아기들이나 예쁜 아이들 무슨 촬영 같은 거 할 때도 머리에 화관을 쓰잖아요. 그 화관도 리스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웰컴 리스는 어떤 걸 웰컴 리스라고 하느냐? 그 행잉 리스 중에 문의 출입문, 방문이나 뭐 어떤 가게 출입문이라든지 뭐 그런 문에 걸어서 집 안으로 아니면 어떤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환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웰컴 리스라고 해요. 리스는 리스 한 번쯤들 만들어 보셨을까요? 만들어 보시진 않았겠죠. 근데 많이들 보시기는 하셨을 거예요. 어디 걸려 있는, 장식되어 있는 거나, 이렇게, 수업을 하는 그런 거나 아니면 SNS 통해서 이제 많이들 이제 수업하시는 장면, 저 리스 수업 나도 뭐 받고 싶다, 가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하셨을 텐데, 리스는 고대 뭐 게르만족, 그 북유럽 게르만족에서 이제 뭐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그건 아주 멀리까지 가게 되죠. 그때 이제 그 추운 겨울에 모든 것들이 얼어붙어 있는 그 세상에서 이런 소재 받으신 것들 있죠. 이런 상록수잎들, 겨울에도 푸릇푸릇함을 유지하는 이런 상록수잎들이 그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있는 것들이 너무나 그 감동적이고 생명에 대한 희망을 주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꺾어다가 또 이제 그 곡식들, 마른 곡식들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집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문에 걸어 놓으면서 나쁜 기운은 들어오지 말고 좋은 일만 생겨라 하고 이렇게 걸어 놓던 그런 풍습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도 마늘 아니면 뭐 수수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애군 막는다고 이제 문 앞에 예전에 이제 걸어 뒀었잖아요. 또는 뭐 복조리 뭐 그런 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이런 리스, 둥근 리스 형태를 띠는 것들은, 그리고 또 우리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이니까 크리스마스 리스의 어원으로 들어가자면은, 독일에서 그 한 16세기 뭐 이럴 때쯤 우리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가 몇 주 안 남았잖아요. 크리스마스 4주 전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기간, 그게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마늘리스.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리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초를 4개를 꽂아요.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초에 불을 밝히면서, 나의 어떤, 종교적으로 따지면 사악한 마음을 이렇게 정화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정화를 하면서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의미로 한 주에 하나씩 초를 밝히고 트리를 준비하고 집안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바꾸면서 그 하던 리스에서 그 대림절 리스라는 게 유행을 하면서 그 대림절 리스는 책에 여기 나와 있는데 조그맣게 있는데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아. 보통들 다 이렇게 행인 리스들인데 대림절 리스는 테이블에 놓는 거예요. 테이블에 쭉 이렇게 둥글게 이런 생화틀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리스 폼이라고 해서 우리 플로럴 폼이라고 하는 거 있죠. 거기에 꽂아가지고 장식을 하고 초를 4개를 꽂는 건데 거기에 꽂아서 장식을 하면서 이제 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던 그 마음이 밖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뭐 카톨릭에서 시작됐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문 앞에 걸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환영한다. 우리는 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문에 걸었대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좋은 기운을 오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걸 환영하고 그런다는 의미로 웰컴 리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리스 만드는 소재들 다 받으셨죠? 생화여서 깜짝 놀랐다고 얘기하셨는데 크리스마스 리스는 보통은 다 생화로 만들죠. 쌍녹스 소재들, 얘는 향나무라고 하고요. 편백, 그리고 소나무나 전나무 이런 것들로 이제 리스를 만들게 되는데 소나무로 리스 만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그 수업 받으셨던 수강생분들도 집 근처 소나무 전시하시면서 그저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나무가 뭐 보통 집에 뭐 그렇게 있지는 않으니까 시장의 소재로는 소나무는 잘 나오진 않고요. 소나무과의 전나무라고 해서 미국 뭐 캐나다나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자라고 수입돼서 들어오는 딱 수입종. 저희 여기 한국에서는 자라지 않는 전나무 더글라스라고 하는데요. 소나무과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사찰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게 되는데, 리스 틀도 받으셨죠? 자, 이 리스 틀이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시작도 끝도 없다는 영원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리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원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원형이 아닌 이렇게 일자로 된 이런 장식물들이 있어요. 저희가 생화로 엮어가지고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된 것들은 보통 뭐라고 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실까요? 갈란드라고 해요. 옆으로 가로로 이렇게 장식하는 거나 이거를 길게 또는 테이블에 길게 늘어뜨리는 것들은 갈란드라고 하고요. 둥글게 어떤 틀을 이용해서 직접 틀을 짜셔도 되고 시장에 가면은 이런 소재들이 다 나와요. 자연 소재를 이용해서 둥근 리스트를 짠 건데요. 이런 둥근 리스트를 이용해가지고 리스를 만드는 것들을, 리스의 원래 의미가 있는 거죠. 원형의 의미. 자, 그러면 저희가 받으신 키트들 다 가지고 계시죠? 색이 나중에 변하는 건 아니지? 그러면 제가 샘플로 보내드렸던 그 리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거 저희 공지하던 그 화면에서도 봤죠? 얘가 한 2주? 보름 정도 지난 거예요. 이렇게 말라 있어요. 만지면 리스는 한번 걸어두고 문이나 뭐 중문이나 아니면 벽에 걸어뒀을 때 거의 떨어지는 게 없는데 일부러 뭐 이렇게 떼서 뭐 만지거나 하면 이제 말랐기 때문에 바스락바스락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근데 거의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 겨울까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냈지만 내년 겨울까지 떼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색은 점점 옅어져서 초록색이다가 은빛으로 변했다가 몇 달이 지나면 갈색빛으로 변하는데요. 그렇게 갈색이 돼도 걸어두고 매력이 있는 게 리스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말라도 너무 예뻐요. 자, 그러면 제가 제 책 소개를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책 소개는 못했어요.
잠깐만 한 번 더 소개를 하자면, 자, 웰컴 리스라는 책에는 리스를 만들 수 있는 소재에 관한 얘기를 주로 제가 다뤘어요. 리스를 보통 겨울에 리스 수업을 하게 되면 저희 요번에 받으셨던 키트 있죠.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거의 수업을 하세요. 사철 소나무들, 유칼립투스들 이런 것들로 수업을 하시는데, 그러면 대부분 리스 만드는 재료들이 이 정도로 이제 뭐 가지고 있구나, 뭐 대동소이하게 이제 만들어져요. 근데 리스를 만들 수 있는 소재가 정말로 많아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소재들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는 수업에서는 할 수 없이 뭐 봄에 뭐 이렇게 유명한 미모사, 노란 미모사꽃 알죠? 미모사 나올 때쯤에는 미모사 리스 수업해달라고 저한테 많이들 요청들을 하세요. 그 미모사 리스부터 시작해서 겨울 사철 리스뿐만이 아니라 많은 소재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47개의 리스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유래부터 시작해서 지금 간단히 설명해드렸던 그 유래에 대한 거랑 디자인이랑 기초적인 거, 리스 틀도 이런 제일 기본적인 게 그 생화 덩굴 엮은 리스틀이지만, 이거 외에도 플로럴 폼으로 된 리스틀, 링으로 된 것들, 또 우리가 다래나 뭐 곱슬 버들로 이용해서 직접 짜서 만드는 것들, 또 버드나무 가지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 나오는 것들도 있고, 등나무 가지로도 만들어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마크라메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 마크라메 링으로도 저희가 리스 틀이 되는 거고요. 또 스티로폼으로 해서 거기에 이렇게 찌르기라는 기법으로 잎들을 붙여가면서 만들 수 있는 스티로폼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리스 틀들이 있고, 그에 대한 이제 소재에 대한 소개랑 기초 만드는 것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계절별로 미모사, 에리카, 냉이. 그 들판에 봄에 그 민들레 막 피어날 때 옆에서 이제 자라고 있는 그 냉이들이 쑥쑥 자라면 이제 꽃이 피거든요. 그렇게 키 높이 자랐을 때 그 소재를 가지고 리스를 만들었을 때도 굉장히 예뻐요. 마르기도 예쁘게 마르고요. 이게 냉이로 만든 리스고 시장에 소재로 나오고요. 안개꽃, 그리고 버들강아지. 우리 긴 겨울 지나고 나면 시골에는 이렇게 개울물 있는데 보면 버들강아지들 막 이렇게 피어나거든요. 그 버들강아지로 제가 리스를 만들어 봤는데,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변함이 거의 없고, 저희 집에 1년 지금 넘게 걸려 있는데, 만들었을 때 모습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버드나무 가지도 너무 좋고요. 버들강아지. 그리고 미모사, 이런 꽃들로도 아무 꽃이나 사용해서 다 이제 리스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생화 리스를 해야 되고, 드라이가 가능한 꽃을 이용해서 그 리스를 만드시면 예쁘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것도 로단테라고, 로단세, 뭐, 이렇게 이제 불리는 그 꽃인데, 예전에 한때 그 허브샵에서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그 꽃이에요. 이 꽃도 드라이 플라워의 대표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꽃머리만 따가지고 이렇게 리스 만들어도 굉장히 예쁘고요. 자, 이게 봄 리스, 지금은 여름 리스. 허브들을 이용해서 각종 리스를 만들 수가 있고, 안개꽃은 웨딩 리스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웨딩 장식. 쭉 넘어가면 라벤더는 여름에만 나오죠. 여름에 라벤더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귀하지만 그래도 꽃시장에 소재로 많이 나와요. 그럴 때 이제 조금 사서 리스로 만들어두면 향기도 너무 좋고, 보기에도, 근데 라벤더 리스는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요. 얘 역시 이렇게 만들어서 걸어두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여름 소재 중에 하나가 스모그트리라고 있어요. 스모그트리도 역시 여름에 나오는 소재예요. 얘는 겨울에 만들 수도 없죠. 근데 보통은 이제 겨울에 리스들을 만들기 때문에 겨울에 뭐 어떤 리스를 접하신 분들은 여름에 뭐 만들 수 있는 소재가 있다고 생각을 못 하시는데 굉장히 또 많아요. 홉도 맥주 재료로 사용되는 홉인데요. 이 홉 덩굴로 리스도 작년, 저작년에 저 꽃수업에서 엄청 유행했었죠. 그리고 가을에 나오는 소재들. 이제 가을부터는 본격적인 리스의 계절이 되는 거죠. 수국,
집에 뭐 보통들 라임 수국이라고 많이들 키우시는 경우가 있는데, 마당 있는 집에 그런 수국은 그대로 드라이가 되기 때문에 말려서 리스를 만드셔도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얘는 그레빌리아 골드라고 굉장히 멋스럽고 유니크한 소재인데요. 이것도 가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겨울, 이른 봄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올리브예요. 올리브 잎으로, 올리브 잎은 다 저희 화분으로 뭐 조금 키우기도 하시는데 다들 키우기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가을, 겨울에 그 꽃시장이 수입 소재로 나오거든요. 그 올리브 잎으로 리스 만들어도 굉장히 예쁘고, 이거는 유칼립투스 종류 중에 하나인데, 니콜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소재예요. 오늘 니콜을 쓸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얘가 조금 빨리 마르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이제 신선하게 보내드리는 소재로는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뺐었는데 조금 아쉽죠. 대신에 시네리아라는 유칼립투스와 구니가 보내져 있어요. 이따가 다시 또 소재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겨울 동안 만들 수 있는 리스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유칼립투스로 만든 리스 중에 하나인데요. 앞장이 크리스마스 분위기 연출해서 제가 촬영을 했었던 건데, 오늘 받으신 소재 중에 이 군이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소재를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잘라서 보내드려서 이렇게 길지는 않은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조그맣게 생긴 잎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얘가 유칼립투스 군이라고 해요. 군이. 그 군이로 저희는 오늘 다양한 소재 만나볼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지만, 이 군이 하나와 빨간 열매 받으셨죠? 노란 종이에 싸져 있는. 얘가 남찬 열매예요. 동글동글. 겨울에도 길가에 예쁘게 이렇게 매달려 있는 열매인데, 이 남찬하고 군이로만 만든 리스가 이 리스예요. 오늘 배우시는 그 소재로 또 배우시는 기법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책 속에는 이 정도 두고, 저희 오늘 이제 리스를 만들어 볼까요? 자, 소재 받으신 거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거는 솔방울 조금 달려있죠. 조그만 솔방울. 솔방울을 많이 넣어드리고 싶지만 이 나무에서 솔방울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어서 솔방울 가급적 2개 정도는 꼭 제가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이 잎 가지 이렇게 눈 마른 여기 부분이 굉장히 또 예뻐서 또 리스에 들어가면,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빼셔도 되는데 저는 굉장히 내추럴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 이 나뭇가지가 역할을 하죠. 얘가 낙엽송이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소나무과의 더글라스 전나무라고 부르는데요. 더글라스 퍼라고 해요, 영어로. 그래서 더글라스 전나무, 그리고 편백, 측백, 뭐 이런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고 저희 조경수로도 많이 이용이 되잖아요. 요게 납작납작하게 들어가 있고 끝에 살짝 노란 부분이 좀 많은 부분도 있고 그 초록색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신경 써서 다 소분해서 나눠드렸어요. 편백이고요. 편백 역시 측백과의 나무예요. 그리고 이 비단 삼나무라고 불리는 얘도 측백과. 향나무 종류인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향나무는 만지면 이게 비늘 같은 가시가 있어서 굉장히 따갑거든요. 손도 잘못하면 이렇게 다치고. 그래서 저희가 리스 작업이나 꽃 작업을 할 때 이런 시장에서 파는 꽃장갑을 끼고 소재 손질을 하는데, 없으면 뭐 집에서 이제 라텍스 장갑 같은 거 그런 거 끼고 작업하셔도 조금 좋고요. 근데 얘는 지금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들. 오늘은 가시 있는 것들은 제가 거의 다 빼버렸어요. 하시다가 다치시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또 빨간 열매가 있었죠? 아까 설명드렸던 남천. 우리 남천 많이 들어봤죠? 남천 길에도 겨울에 이렇게 가로수나 뭐 이렇게 카페 같은 데 앞에 조경으로 되어서 이렇게 빨간 열매 달렸잖아요. 겨울에 빨간 열매 달리는 것들이 몇 개 종류들이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제일 동글동글하고 예쁘고 겨울에 눈이 오나 뭐 비가 오나 빨갛게 익어서 있는
얘는 겨울이 돼야지 빨갛게 익으니까. 남천열매, 그리고 유칼립투스인데요. 리스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재 중에 하나가 유칼립투스예요. 그대로 드라이가 되고 향기도 너무 좋고요. 그 유칼립투스는 제가 이 시네리아라는 종류와 구니를 두 종류를 넣어드렸는데 유칼립투스 종류만 700에서 800여 종이 된대요. 근데 시장에 나오는 유칼립투스도 한 10여 종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블랙잭이라는 좀 끈끈한 진액이 나오는 그 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구니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열매 유칼립투스라고 해서 시드 유칼이라고 있는데 그 소재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유칼립투스는 이렇게 해서 냄새를 맡아보시면 굉장히 향기가 좋아요. 다른 소재들도 다 좋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 소재, 리스틀, 철사 받으신 거 있죠? 철사는 여기 묶여있는 부분을 푸시고 철사가 와이어로 길게 연결돼서 이렇게 롤로 나오는 수입 그 와이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 사두시면 편하기는 한데 작업할 때 자꾸 이렇게 드르르 풀려가지고 제가 그냥 이 철사를 이제 소분해서 나눠드렸는데요. 얘는 가격도 저렴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그냥 꽃철사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길게 해서 하나씩 연결해서 사용할 거니까 한쪽 책상 옆에다 이렇게 펴서 놔두세요. 그리고 작은 이 철사를 잘라서 이제 묶어드렸는데요. 얘도 묶음을 풀어서 한쪽 옆에 놓아두세요. 저희가 이 소재를 잘라서 다 미니 묶음을 만들 건데요. 그거 만들 때 사용하는 철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장식하는 사슴 오너먼트고요. 리본은 1m씩 한 약 1m? 1m씩 잘라서 넣어드렸는데요. 얘도 이따가 여기 완성작에 매단 것처럼 이렇게 잘라서 걸어 드릴 거니까 옆에 두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가위 있죠. 우리 여기 칠판도시문화재단에서 제가 이거 소재하는데 이걸 다 가위를 잘라서 해야 될 텐데 집에 있는 가위, 뭐 주방 가위 이런 걸로 사용을 해야 될까요? 했더니 그러면 가위를 다 우리 보내드리는 걸로 해요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아주 기분 좋게 준비해서 배송을 해드렸습니다. 꽃가위인데요. 무슨 일본 가위도 있고 독일 가위도 있고 뭐 별 가위들이 다 있지만 또 가격대도 비싼데 가장 편한 거는 이 가위예요. 굉장히 다용도 가위인데 철사도 그냥 막 자르셔도 되고 꽃도 자르셔도 되고 집에 하나쯤 가위 가지고 있으시면 앞으로 많이 이제 뭐 다른 꽃들 선물 받으시면 꼭 그 밑에 아래 줄기를 한번 잘라가지고 물병에 꽂아주세요. 가지고 올 때 여기가 말라버리니까.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남은 1시간 동안 리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해볼까요? 자. 다른 소재들은 웬만한 크기로 제가 잘라져 있고요. 더글라스 전나무가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그 배송된 거에는 여기 중간쯤을 제가 한번 자르고 이렇게 해서 넣어 드렸거든요.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더글라스 전나무를 이쯤 보통 소재 자를 때 본인 그 손바닥으로 한 뼘 정도씩 자르시면 되세요. 한 뼘 정도 자르고 이런 곁가지들은 보면 거의 한 뼘 정도로 자라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를 잘라주시면 되세요. 자, 잠시만요. 자, 여기를 자르시고 옆에 나와 있는 가지들 있죠. 이 가지들을 미니 묶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밑에 가지들도 이게 보면 하나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여기를 하나를 잘라주시고 여기도 자르시고 이것도 하나를 다 하기에는 너무 기니까 이쯤 잘라서 한 뼘 정도 길이로 이렇게 잘라두시고 얘는 버리시고. 자, 그러면 전나무는 이게 밑에 저희가 리스를 만들 때 미니 묶음을 만들 때는 밑에 가지들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보통 뭐 이렇게 그 리스 수업하는 것들을 저도 이제 영상으로 가끔씩 이렇게 보거나 하면 그냥 소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리스트에 이렇게 묶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덧대시면서 이렇게 묶는데 그러면 여기가 잎사귀들이 겹쳐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습기가 차요.
그러면 드라이 플라워의 안 좋은 조건은 그 습기가 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곰팡이가 슬고 냄새가 나게 생기죠. 그러면 가능한 묶이는 부분은 아래로는 이렇게 소재를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손으로 쫙 훑어주시면 되세요. 따갑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들 계실까요? 아, 이거 하시면서 글씨 쓰기는 힘드시겠다. 그래서 쭉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소재를 딱 훑어주시면 줄기 부분이 깨끗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묶여 들어가도 습기가 차지 않기 때문에 예쁘게 마르게 돼요. 그러면 전나무 가지를 한 3개 정도, 4개? 너무 큰 소재가 있으면 여기에 가는 소재 한 2개 정도 더 붙이시면 되고요. 가는 것만 손에 잡힌다 하면 한 4개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짧은 찰쌀 가까이 당겨 놓으시고, 자, 이제 미니 묶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짧은 찰쌀을 여기 훑어내린 이쯤에서 1번, 2번, 3번 감으시고 반대쪽 찰쌀 모아서 꼬아주시면 돼요. 꼬아서 찰쌀이 이렇게 삐죽하게 올라가 있으면 손이 다치니까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세요. 아래로. 한번 깔끔하게 밑에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고요. 길이 맞춰서. 자, 이렇게 해서 번들, 미니 묶음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얼른 여러 개를 만들어 봅시다. 1번, 2번, 3번. 그래서 정리해서 앞에다가 두시면 되세요. 1번, 2번, 3번. 3번 정도 감으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전나무가 한 2줄기 반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얘들을 아까 설명했던 대로 잘라서, 이 가운데 줄기는 뻣뻣해서 사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너무 짧은 줄기도 묶을 수가 없으니까 별로 예쁘지 않으니까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버려주세요. 다시 손으로 쭉 훑고, 큰 줄기가 들어가면 한 2개 정도로 묶으셔도 되세요. 너무 많이 해서 하나로 묶어버리면 리스가 너무 뚱뚱해지니까. 자. 그쵸. 생화키트도 정말 비싸죠. 그리고 생화로 키트를 만들어서 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시는 분들은 좀 비싸게 받으실 테고, 비싸게 받기도 힘들고 보내기도 힘들기 때문에 잘 만나시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편백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생긴 아이예요. 부드럽고, 이것도 짧은 줄기로 몇 개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편백이 이 줄기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보시고 어디 부분을 자르면 좋을까? 이렇게 가운데 제일 긴 부분 여기에서 한번 자르시고,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은 뜯어내면 되죠. 잎을. 이렇게 손으로 딱 훑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격가지가 된 부분들을 이렇게 한 뼘 정도 길이로 잘라놓고, 이 가운데 뻣뻣한 부분은 버려주시고, 이걸 먼저 다 이렇게 잘라놓으세요. 묶어야 되니까 묶는 부분에 나 있는 이 잣잎들, 얘를 정리를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르다 보면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옆으로 벌어져서 V자로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다른 잎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미니 묶음을 만드시면 되세요. 미니 묶음 만드는데 어려우실까요? 그것도 만드시면서 지금 정신없어서 입력 못 하시죠?
자, 잘 따라해 보세요. 얘가 몇 번 묶어보면 이제 아주 그냥 손에 그 탄력이 붙어가지고 금방금방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묶음 종류가 한 20개 정도 되면 저 리스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니 묶음이. 저희가 이게 미니 묶음을 만드는 이유를 지금 중간에 한번 지금 만드시는 동안 만들고 계세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리스틀에 이렇게 소재를 이렇게 놓아서 묶어 나갈 거예요. 미니 묶음을. 미니 묶음을 하지 않고 그냥 잎사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묶게 되면 이 밑에 부분이 지저분하기도 하고 또 내가 양을 어떤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디자인상으로도 그렇고. 한 종류 소재일 때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근데 여러 가지 소재일 때는 미리 해서 저희는 지금 이거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놓으면 예쁘게 되지만 뭐 좀 고민을 좀 해서 색다르게 하고 싶다. 난 전나무만 쭉 놓다가 편백이 들어가다가 다른 소재가 유칼립투스가 들어가야겠다. 뭐 이렇게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려고 들고 있어서 그렇지 바닥에 이렇게 놓고 미니 묶음한 것들을 이렇게 놓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묶어 나갈 거기 때문에 미니 묶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열심히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편백 다 하셨으면 저 편백 아직 덜 하기는 했는데 그리고 자르시면서 소재가 이렇게 조금 풍성하게 있는 부분 있죠. 이런 거는 따로 미니 묶음 안 하셔도 그냥 얘만 나중에 묶으셔도 돼요. 이런 거는 그냥 미니 묶음처럼 여기 이쪽으로 빼두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비단 삼나무라고 하는 블루버드라고 하는데요. 블루버드라고 해서 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데 파랑새?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블루버드가 아니라 블루바드라는 뭐라고 하더라? 스페인어인가? 그런 건데, 보통 블루버드라고 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블루바드라는 비단 삼나무. 근데 얘가 굉장히 시장에서 귀해요, 지금. 거의 소재 구하기 지금 전쟁 중인데요. 그래서 조금씩밖에 안 나와서 저는 지금 큰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그 키트 안에는 이렇게 작은 잎들로 잘려서 몇 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걔들을 하나 정도 큰 거는 그냥 묶음에 넣으시면 되고요. 좀 작게 되어 있는 애들은 미니 묶음을 해주시면 되세요. 블루버드가 들어가면 굉장히 예뻐지고 살짝 고급져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뭉터기처럼 들어가 있는 줄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도대체 어디를 잘라야 되나? 자, 꼭 굳이 한 뼘이 안 되더라도 이 하나를 쓰기에는 너무 크잖아요. 그럴 때 중간 정도를 잘라주세요. 그래서 이거 하나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미니 묶음이 따로 필요 없어요. 좀 볼륨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밑에는 얘는 좀 뜯어주셔야죠. 묶이는 부분 아래로는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따로 미니 묶음 필요 없이 이걸 덩어리로 쓰시면 되세요. 잔가지들 잘라서 미니 묶음이 필요한 애들은 줄기 끝을 모아가지고 감아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니, 유칼립투스 얘가 조금 이제 말라서 있을 텐데 얘도 이렇게 보시면 줄기들이 이렇게 있죠. 이것도 제가 봉지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마 긴 줄기가 이렇게 2개 정도로 해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 윗부분 맨 위에 예쁜 부분 그냥 그대로 잘라서 한 묶음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아까 다 똑같아요. 겹까지 이렇게 쭉 잘라주세요. 겹까지 잘라서 아랫부분 잎은 뜯어내 주시고 손을 위에서 아래로 당겨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 4개에서 5개? 네, 과감하게 잘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미니 묶음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자, 유칼립투스도 군이는 거의 다 미니 묶음을, 이 뻣뻣한데 얘는 역시 버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리스에 아까워서 어디다 써야겠다 하고 넣으시면 이렇게 너무 뻣뻣해져서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자, 얘도 묶이는 부분에 잎사귀들은 뜯어주시고, 가는 가지기 때문에 한 4개에서 5개? 잘 묶고 계시나요? 리스 수업을 많이들 좋아하시는 이유가 그냥 만드는 자체가 힐링이 되거든요. 지금도 그 만지시면서 이렇게 잘랐을 때, 줄기를 잘랐을 때 냄새가 더 많이 나죠. 이 줄기에서 나는 그 향도 있고요. 잎사귀에서 나는 향도 있고. 그래서 드라이 플라워 리스 같은 경우도 드라이 소재로 리스를 많이 하는데, 드라이가 된 소재로 리스를 만드는 건 별로 매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말랐고 냄새도 다 향기도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드라이가 될 소재, 이런 소재들, 드라이가 될 생화 소재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향기 그대로 맡으면서 촉감 그대로 느끼면서 부드럽고 까칠까칠하고 이런 잎사귀도 뜯어내면서, 자, 이렇게 생긴 줄기 그냥 그대로 툭툭툭 잘라주시면 되세요. 근데 대면 수업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거 온라인으로 생화로 이렇게 수업을 한다는 건 정말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대면 수업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글을 입력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키트를 못 받으신 분들이 지금 대신 질문을 해주시고 계시는 건가요? 심심하지 않게? 근데 이거 지금 미니 묶음 하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잘 안 된다거나 어디를 잘라야 될지 모르겠다거나 그러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4개에서 5개. 그쵸, 힐링되죠. 자, 그리고 열심히 따라하고 있어요. 이게 시네리아라는 유칼립투스인데 지금 저희가 소재들이 다 잘려서 그렇지 굉장히 큰 나무들이에요. 유칼립투스도 저희가 화분으로 키우면, 유칼립투스 화분 다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 화분으로 키우면 그래봐야 뭐 기껏 해봐야 1m도 안 되는 그 크기들을 이제 키우는데, 외국에 이제 뭐 호주나 뭐 그런데 뭐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 이제 유칼립투스 나무들 거의 우리나라 뭐 이렇게 가로수들만 해요. 다 가로수로 자라고 있고. 그런 가로수들에 이 더글라스 전나무도 굉장히 뭐 한 5m, 6m 엄청 크게 자라는 애들이거든요. 낙엽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자라는 애들인데 이제 소재를 위해서 자라는 애들도 있고, 큰 나무들은 가지치기, 전정 뭐 전지를 하면서 나오는 애들이 저희한테 그 소재로 수입이 돼서 들어오는 거죠. 자, 시네리아도 굉장히 밑에 이렇게 긴 그 유칼립투스인데 이거는 그대로 하나 정도 말려도 예쁜데 제가 보내드리기가 그래서 다 잘라갖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잘려져 있죠. 얘는 따로 미리 묶음 안 하셔도 돼요. 하나 정도, 중간에 하나 정도씩 이렇게 넣으면 이 존재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드렸으니까 길이만 너무 아니면 한 2번 정도 자르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한 잎 3개 정도 남기고 이렇게 잘라서 얘는 뜯어내고 이렇게 2번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시네리아도 위에서 한 2번 내지 3번 잎 정도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뜯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리고 남천은 거의 제가 지금 정리해서 드렸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면서 이따가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좀 잘라볼게요. 얘도 이렇게 풍성하게 넣으면 예쁘기는 한데 아주 귀한 아이예요. 그래서 조금씩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잘려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걸 부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열매가 지금 만지면 조금씩 하나씩 또로록 굴러 떨어지는데 나중에 마르고 난다 여기 리스 이제 만들어지고 걸어뒀을 때는 웬만큼 뭐 이렇게 잡고 흔들지 않는 한은 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몇 개 떨어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낙엽송도 거의 손질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저만 다른 분들 손질하시는 동안 낙엽송 조금 손질을 해볼게요. 낙엽송은 소나무의 그 송자잖아요. 그 낙엽송. 잎을 떨어뜨리는 소나무 원래 잎 안 떨어뜨리잖아요. 사계절 내내 푸른 게 소나무인데 잎을 떨어뜨리는 소나무라고 해서 낙엽송이에요. 일본 소나무라고 하죠. 일본에서 들어온 소나무라고 하는데 얘는 겨울에는 잎을 다 떨어뜨리고 이렇게 단풍이 들었다가 잎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솔방울을 예쁜 가지를 보여줘서 저희가 소재로 이용하는 그러면 미니 묶음 작업이 조금씩 천천히 따라가고 있어요. 거의 다 하셨을까요? 제가 소재 미니 묶음 제가 조금 빨라서 하나 저한테 없어서 제가 좀 설명을 놓칠 뻔했다. 제가 모자라가지고 이걸로 갖고 계시는 소재를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 거에 거 보여주면 좋은데 이게 미모사라고 은엽아카시아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네. 노란색 여기서 노란색 약간 이렇게 열매 이렇게 쪼르륵 무슨 실처럼 이렇게 뻗어 나와가지고 노란색 열매가 쪽쪽쪽 달린 거 있죠. 그게 은엽아카시아 미모사라고 하는 아이거든요. 근데 제가 소재를 소분을 다 하고 나니까 제게 없어가지고 저 이거 하나 겨우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 있죠. 걔도 거의 잘라서 넣어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미니 묶음 없이 중간에 넣어주면 돼요. 근데 혹시 길이가 한 뼘 넘는다 하면 중간에 한번 자르시면 되세요. 이것도 리스 소재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아이예요. 은엽 아카시아 미모사.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무리 하시는 동안 저는 책상을 정리를 잠깐 하고 리스를 만들어 볼게요. 미니 묶음을 다 하시면 지금 여러분들 책상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얘들을 싹 치우고 작업을 하시면 좋은데 다들 한번 청소를 해볼까요? 그리고 철사 조금 남았죠. 이 아이들은 그냥 두시거나 다음에 각 집에 뭐 있는 소재라든지 뭐 혹시 정원이 있는 집이다 하면 바깥에 있는 나무들 잘라가지고 간단하게 리스 만드셔도 되는데 밑에 달린 부분은 잎을 다 떼시면 돼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에 잎이 있으면 묶였을 때 습기가 차서 안 좋아요. 다 이렇게 잎을 깔끔하게 다 떼주세요. 밑에 부분. 우리 이제 리스 만들어 봐도 될까요? 하나씩 미니 묶음 한 거 만들어 엮어 나가야 되는데 시작할까요? 자, 리스 틀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씩 묶어서 나갈 건데 이렇게 긴 철사 한 8줄 정도 들어가 있는데 한 6줄 정도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이 긴 철사를 하나를 잡으시고 10시에서 11시 방향 그쯤에 철사를 묶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여기 돌아와서 이제 고정할 부분을 생각을 해가지고 한 10cm 정도 철사 아니면 한 뼘 길게 빼셔도 되고 너무 길게는 빼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남기고 한 번 당겨주시고요. 2번 당겨서 뒤쪽에서 한 번, 2번, 3번 돌려서 그러니까 철사 여기 리스트에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풀리지 않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미니 묶음을 묶을 건데 10시 방향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 이 얘기를 하나를 하고 가면 리스는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없이 양쪽으로 묶어나가는 리스도 있고 테이블 리스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렇게 꽂는 그 리스도 있는데 행잉 리스들은 보통 소재를 묶어나갈 때 방향이 있어요. 그냥 이 잎사귀들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어떤 방향이죠? 시계 방향. 그때 지속되는, 시간이 지속되면서 영원성을 상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방향이 있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소재를 두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이 잎을 어떻게 엮어가냐? 엮는 거는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묶어나가면 소재의 윗부분을 위쪽으로 두고 왼쪽 아래쪽으로 줄기를 두면요. 이게 방향이 다 완성됐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시계 방향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묶음을 전나무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전나무예요. 뾰족뾰족하게 생긴 전나무를 놓고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들고 하는데 바닥에 놓고 하시면 되세요. 철사를 계속 단단하게 당기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 딱 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한 번, 두 번. 근데 철사를 단단히 당겨야 되는 이유가 지금은 생화 소재잖아요. 뾰족뾰족한 전나무 먼저. 그 생화 소재들은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드라이가 안 돼서 이렇게 통통하게 생겼죠, 줄기들이. 근데 얘들이 드라이가 되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바짝 마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철사가 헐렁헐렁하게 묶여 있으면 얘네가 소재가 이렇게 쑥쑥 빠지게 돼요. 그래서 다 만들었는데 뭔가 이렇게 툭툭 문 열고 닫을 때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바짝 당겨주는 거예요. 근데 철사라서 너무 이렇게 세게 여기 손이 막 아플 정도로 그렇게까지는 당기지 마시고요. 그냥 조금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지금 전나무 하나 놓고 낙엽송 줄기 많으니까 낙엽송 줄기 하나 놓고 시작하셔도 돼요. 낙엽송도 하나 놓고 한 번, 두 번. 아니면 다른 소재를 놓으셔도 되는데 근데 첫 번째 리스 그 철사를 남겼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줄이 금방 떨어질 거예요. 요것만 이제 배우고 가시면요. 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철사를 하나를 꺼내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거거든요. 한 2cm 정도 교차. 두 개의 철사를 교차를 하시고 돌려주시면 돼요. 하나만 돌리지 말고 두 개를 같이 돌려서 꼬아주세요. 하나만 잡고 돌리면 잡아당겼을 때 풀리기가 쉽거든요. 자, 이렇게 꼬고 철사를 이렇게 바짝 세워두시면 손에 찔려요. 그래서 옆으로, 아랫부분으로 내려주세요. 그러면 한 줄이 되죠, 철사가. 자, 그럼 여기에 비단삼나무. 이렇게 생긴 거. 복슬복슬하게 생기네. 이거를 놓고 묶은 자리에서 밑으로 반드시 내려오셔야 돼요. 계속 그 자리에서 하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겠죠. 자, 또 두 번 정도. 근데 여기 제가 소재에 따라서 난 놓았는데 여기가 좀 비어 보인다 하면 다른 이런 유칼립투스 소재로 여기를 살짝 덮어가면서 또 밑으로 내려오면 돼요. 2cm나 2.5cm 정도 내려가면서. 자, 바닥에 놓는 게 더 잘 걸려있나? 이렇게. 그리고 소재는 하나씩 번갈아 가시면서 하시면 돼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철사가 다 떨어지게 되면 연결해서. 자, 이 줄기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게, 심하게 나가게 또는 안쪽으로 심하게 들어가게 이렇게 하지 말고요. 틀 따라 그대로 놓아주시면서 밑으로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 돼요. 이렇게 할 때 또 낙엽송 같은 거 또 중간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같이. 또 한 번, 두 번.
되고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의 소재를 묶어 나갔는데요. 이 정도 묶으셨을까요? 그러면 열매가 한 3개 정도 나눌 수 있는 열매가 들어가 있죠. 남천 열매. 그 남천 열매도 잎사귀 사이에 살포시 올려주세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확 나죠. 이게 빨간 열매 없이 그 초록으로만 해도 굉장히 예쁜 리스가 되는데 왠지 크리스마스에는 빨간 열매 들어가는 거를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레드 그린이 크리스마스를 상징하기도 하고 분위기를 조금 더 업시켜주는 것 같아요. 철사가 이렇게 이렇게 다시 또 연결을 해야 되면 한 줄을 보태서 2cm 정도로 교차해가지고 이렇게 딱 연결을 해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세요. 열매 너무 좋죠. 그리고 열매가 들어간 부분에 잎사귀가 또 조금 여기 틀이 보인다 싶으면 잎사귀를 살짝 올려서 가려주면서 열매는 보이면서. 그쵸. 남천 열매가 들어가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 확 나죠. 자. 근데 여기 이런 미니 묶음이 제가 이제 그 사람이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가신 분도 있고 조금 덜 간 분들도 있을 텐데 또는 내가 아까 말씀했듯이 그 뚱뚱하게 너무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잡고 미니 묶음을 하신 분들도 있고 좀 날씬날씬하게 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뚱뚱하게 묶인 애들을 묶게 되면 조금 2cm가 아니라 더 간격을 두고 내려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계속 뚱뚱하게만 묶일 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분들은 한 바퀴 다 돌아가는 리스를 한 3분의 2쯤 돌아가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끝난다고 무슨 큰일이 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만약에 꽂혔다고 치면 이쯤에서 마무리 하셔갖고 리스트리 자연스럽게 보이게 해도 돼요. 얘도 그대로 이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벌써 완성된 느낌이에요? 자, 그럼 또 묶어 나갈게요. 당겨주시고 철사는 유칼립투스 시네리아 잎 큰 아이 있죠. 한 5개, 6개 묶었을 때 이 시네리아 잎을 이렇게 존재감 있게 딱 넣어주면 덩어리감도 생기고, 그죠? 시네리아 들어가니까 이쁘죠? 어려워요. 어쩌지? 낙엽송도 솔방울 있던 부분 있잖아요. 솔방울 있던 부분은 최대한 아껴뒀다가 잘 보이는 쪽에 방향도 한번 잘 보시면서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예쁠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예쁠까? 또 바깥쪽으로 너무 나가서 이게 혼자 이렇게 튀면 안 되니까 벗어나듯이. 그러면 여기 좀 소재를 다른 애를 옆으로 좀 보내고 이렇게 살짝 이 틀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넣어볼게요. 하고 있나요? 어렵다고 하시니까 지금 제가 소심해져가지고 천천히 더 설명하고 있어요. 자, 편백. 소재들은 놓고 싶은 대로 그냥 반복해서 넣으시면 되세요. 전나무부터 쭉 놓고 가야 되겠다 하면 전나무 쭉 넣으시면 되고, 유칼립투스 먼저 넣고 다른 애들 넣을까? 뭐 그러셔도 되고. 근데 잘 따라하고 있어요? 그 기분이 또 좋아져가지고. 자, 그리고 또 저한테 없는 거. 이걸 자꾸 잊어먹는다. 미모사, 노란 조그만 꽃 달린 아이 있죠. 걔가 큰 철사 묶는 거? 큰 철사 이거 2줄 있죠. 여기 묶여가는 철사 끝나는 부분에 새로운 철사를 더하면서 이렇게 X자 교체를 하는 거예요. 2cm 정도. 2cm 정도 교차를 해서 2줄을 같이 돌 이렇게 꼬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돼요. 이렇게 뻗어 있으면 손을 다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겼을 때 한 줄로 쭉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괜찮으시죠? 지금 방금 여기 리스에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이게 하다가 묶다가 철사가 끝난다 싶으면 이렇게 묶어주시면서 계속 연결을 하시면 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와이어로 된 그 시장에 꽃철사를 판매를 하는데요. 그거를 사서 하셔도 되세요. 근데 얘가 굉장히 제일 저렴하면서 제일 편안하고 무난하고 또 이렇게 미니 묶음 할 때 이거 잘라서 사용하면 되니까. 자, 아까 그 미모사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미모사 있죠? 네, 그럼 짱짱하게 되죠. 근데 한 줄만 가지고 돌리게 되면 이렇게 당겼을 때 풀리게 돼요. 미모사를 넣어주세요. 중간에. 은엽 아카시아. 저는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번만 넣을게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소재 넣으시면 되세요. 갖고 있는 소재 다 넣으시면 되세요. 또 전나무를 많이 안 썼다. 그리고 너무 이 안쪽에 저도 지금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안쪽을 못 봤는데 안쪽에 철사가 너무 많이 보인다. 철사 나 다 보이네 하면 이런 전나무 가지가 되게 유용한데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다음 거 밑에다가 놓는데 잎사귀가 안쪽 틀을 가리게끔. 그래서 묶어주시면 전나무나 아니면 구니, 유칼립투스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철사 거의 다 가렸죠. 안 보이죠? 자, 또 제가 좀 빵빵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하면서 천천히 내려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편백. 넣고 소재를 뭔가 자꾸 잊어먹는다 할 때 위에 있다가 없는 소재들, 낙엽송도 한 10개 정도 이렇게 가는 줄기 들어가 있을 거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생각날 때마다 넣으시면 돼요. 자, 2번. 소재를 2번 감아서, 네, 그렇죠. 짱짱하게. 얘네가 말랐을 때 풀릴 그게 있거든요. 풀어지면 안 되니까. 풀어지거나 빠지면 안 되니까. 이거를 너무 세게 당겨가지고 막 손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당기셔도 되세요.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라텍스 장갑 같은 거, 아니 꽃장갑 이런 거 하나 사두셨다가 우리가 이제 꽃가위는 생겼으니까 꽃장갑도 하나 장만해뒀다가 리스 만들 때. 근데 섬세하게 작업을 하려면 저 장갑은 끼고 하면 좀 더 불편해요. 또 유칼립투스 넣고, 또 이거 시네리아도 한번 넣자. 이렇게 소재를 한번 쭉 보면서 어떤 소재가 빠졌지? 나중에 그 소재들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시네리아 같은 애들은 너무 몰리면 안 예쁘니까 지금 뭔가 빠진 것 같을 때, 이것도 남천열매도 아까 한번 넣고 안 넣었죠? 남천열매도 이쯤에서 한 번 더 넣을게요. 지금 거의 그러면 반 이상, 3분의 2 이상 하셨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리스 틀도 가리고 내려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쪽에 내 철사 묶은 게 너무 많이 보인다. 소재를 놓다 보면 자꾸 이렇게 바깥쪽으로만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전나무나 이렇게 생긴 아이, 전나무나 구니, 잎사귀 조그만 아이를 안쪽으로 그대로 리스틀 원형의 흐름대로 이렇게 놓듯이 기대 놓듯이 놓고 내려오면 철사 부분을 가릴 수가 있어요. 안쪽 철사 안 보이죠? 그래서 한 번, 2번. 이거 아까 2번 정도 단단하게 하려고 감는 건가요? 이랬잖아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 막 3번도 4번도 감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철사를
신경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얘는 안 묶어도 돼요. 도망 안 가요. 저희 수업할 때 막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이제 뒷부분을 보는데 여기가 막 철사가 엄청 감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쯤에서 보시고 나 소재는 이제 별로 안 남았는데 여기 리스트는 많이 남았다. 그럼 아까 뭐 좀 남겨도 된다고 했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저희 샘플대로 한 바퀴 다 돌아가는 게 예쁠 것 같은데 라고 싶으면 남은 소재를 보시고 한번 놓아보세요. 자리에. 이게 묶음이 양이 어느 정도 해야지 다 될까? 모자랄까? 이렇게 놔보시고 이 정도 놨는데 이 정도 남았어. 그럼 충분하겠죠? 그러면 걱정 말고 이렇게 그 페이스대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근데 없어. 소재가 이제 몇 개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 뚱뚱하게 이제 묶은 그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뚱뚱하게 내가 묶어왔다 싶으면 여기서는 좀 페이스 조절을 하셔서 조금 더 밑으로 간격을 두고 내려가셔야 돼요. 아래로. 그러면 위는 너무 뚱뚱하고 밑은 너무 가늘지 않을까요? 싶은데 그것도 매력이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비중을 주고 위에는 살짝 이렇게 날씬하게. 그래서 하다 보면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배우시고 싹 다 풀어갖고 새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쯤 되면 이제 감을 알거든요. 나 감 잡았어 이러면서. 자, 저기 소재 남은 거 보시고 페이스 봐가면서 낙엽송 가지 중간중간 넣으시고요. 철사 떨어진다 싶으면 감아주시면서요. 근데 사실 이거 만들면서 글자 입력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들 조용하신 거죠.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유칼립투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엽 아카시아. 저 귀하게 넣어드린 거니까 2번, 3번 정도 나눠서 넣으시고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저만 이렇게 남천 열매 너무 풍성한 거 쓰면 저거 샘나시겠죠? 저도 조금 잘라서 조그맣게 쓸게요.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던 건데 남천 열매가 한 3번 정도 나눠 쓰시면 될 거예요. 근데 보시고 이쯤 들어가는 게 좋겠다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하고 하나 정도는 아껴 두셨다가 낙엽송 가지도 몇 번 한 3개 정도 남았다 싶으면 여기 하나 넣어야겠다 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남은 소재들을 봐가면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쵸. 너무 아쉬워요. 만나서 하면 봐드리기도 하는데 묶어나가는 거 봐주면서 얘기도 하면서 자, 시네리아 잎도 가시면서요. 이게 다 완성된 뒤에 사진은 못 보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찍어서 이렇게 대화창에 올릴 수 있나? 사진도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죠? 사진으로는 사진 우리 올라올 수 있지 않아요? 궁금하다. 어떻게 만드는지. 자, 우리 시간이 다 돼가니까 열심히 마무리를 해봅시다. 제가 설명한다고 이렇게 혹시 늦을까봐, 아니, 빨리 따라오기 힘들까봐 제가 천천히 말하고 있는데 이미 끝나신 분도 있지 않을까요? 이미 끝나신 분들은
이렇게 제 수업을 하다 보면 속도가 되게 빨라서 손이 되게 빨라가지고 금방 완성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몰두하셔서 지금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자랑해 주세요. 제 인스타에. 제 그 인스타에 우리 이거 웰컴리스 크리스마스 소품? 오 크리스마스. 응. 오 크리스마스 웰컴리스 또 웰컴리스 온라인 강의 등 온라인 강의 작품 그런 걸로 올려주시면 제가 찾아서 열심히 볼게요. 댓글도 남겨드리고. 저 거의 다 마무리로 왔어요. 전나무 혹시 묶었을 때, 이걸 아까 설명을 드렸어야 되나? 이렇게 뒷부분이 있는데, 뒤는 좀 약간 더 은색이고요. 앞부분이 초록색인데, 뒷부분, 어떤 잎은 뒤가 예뻐서 뒤를 보이게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전나무는 뒤가 들어가면 뒷면 같아요. 그래서 앞면으로 이 초록색이 더 초록초록한. 그래서 묶어놓은 거에서 혹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묶게 되면 돌려서 앞쪽이 보이게끔. 그래서 여기 하나가 뒤로 묶인 것 같아요. 빨리 설명하다 보니까. 그럼 살짝 돌려주시면 되세요. 철사가 아까처럼 많이 묶어서 모자라는 경우도 있으려나? 이렇게 하면 딱 맞는데. 너무 정없이 드렸나요? 아니면 제가 소재를 샘플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더 풍성하게 드리고 싶어가지고.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이러면 낙엽송 균형 잃지 않게끔 중간에 또 한 번 넣어주시고, 이 처음 시작했던 부분 이렇게 남았는데 여기 안쪽까지 꼼꼼하게 넣으셔도 되고, 소재가 많으신 분들은, 소재가 많은 건 아니지만 몇 개 남으신 분들은 안쪽까지 이렇게 잘 먼저 시작했던 잎을 들어가면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길게 이렇게 안쪽에 넣고 이 잎이 이 공간을 차지하게끔 해주셔도 되세요. 네, 아무튼 마지막에는 이쪽 시작했던 부분, 이쪽 머리를 들어서 안쪽으로 소재를 넣어서 여기에서 조금 섬세하게 작업해 주시면 되세요. 철사를 이 사이로 넣어서. 자,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끝 잡아당기고, 여기 끝부분에 뭐가 자꾸 그래도 벌어지고 보인다 싶으면 시네리아 잎 같은 거 남아있으면 얘는 그냥 쿡 꽂아줘도 되니까 뚝 꽂아주고 묶어 나가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 마무리가 됐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뒤를 돌려보면 이 처음 남겨뒀던 철사 있죠? 그쪽이랑 만나게 될 거예요. 당겨와서 이쪽 부분하고 이렇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죠? 왜 중간에 놓치셨어요? 아이고. 자, 그러면 마지막에 처음 남겼던 철사와 끝에 작업해왔던 철사를 두 개를 아까 이어주듯이 이렇게 꼬아서 고정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철사 남았으면 잘라주시고 얘도 안쪽으로 눕혀서 이 리스트를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돌려주면 이렇게 되는데 다 완성됐어요. 됐나요? 다들 완성되셨나요? 한 바퀴 다 돌아갔죠? 그러면 이제 리본하고 오너먼트를 달아줄 건데요.
어느 쪽이 좋을까? 아니면 처음 시작했던 부분, 방금 매듭 지었던 부분이 뭔가 약간 좀 썰렁하다. 여기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처음에 천천히 가다 보니까 이쪽 아랫부분에서 좀 볼륨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은 좀 가늘게 되어 있으니까. 전에 리본부터 달게요. 리본은 굳이 리본 모양으로 만들지 않으셔도 돼요. 리본 모양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한 줄 툭 걸쳐서 매듭만 한 번 지어서 그냥 내려주시면 되세요. 시크하게. 근데 반대로 전 샘플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올리셔도 되세요. 길게. 저는 한 줄 여기 매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아래로 툭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위로 하고 싶다 하면 여기에서 얘도 이 자체가 그냥 리본이 되니까 리본을 묶지 말고 매듭을 2번 지어서 당겨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말씀드렸듯이 그냥 샘플처럼 하려면 한번 그냥 툭 묶고 반대로 이렇게 뚝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데 길이가 너무 똑같으면 안 예쁘니까 그거는 리본, 꽃가위로는 리본은 잘 안 잘려요. 집에 있는 그 가위, 문구용 가위로 길이를 서로 이렇게 다르게 잘라주시면 되세요. 약간 언밸런스하게.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슴 오너먼트를 어딘가 살짝 걸어주셔도 되고 나뭇잎에 그렇지 않고 철사 긴 철사 남으신 분들은 긴 철사로 감아주시면 되고요. 긴 철사가 모자라는 분은 짧은 철사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를 이렇게 끼워서 그냥 달아주시면 되세요. 리본 뒤로 해서 이게 이 은색 줄이 그대로 이렇게 길게 내려오면 얘니까 달랑달랑 거려서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은색 줄을 풀어가지고 묶어도 되는데 제가 한번 그거 해봤는데 나오는 대로 그랬더니 조금 짧아요. 그래서 철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리스 만들기 끝입니다. 다들 완성하셨나요? 종소리 울리는 것 같아요? 아주 살짝.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지는 않아요. 이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제가 책에도 그 소재들을 설명을 했던 게 어떤 소재를 가지고 다 리스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드라이가 잘 되는 소재를 가지고 리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가 소재 구입을 할 때 드라이가 잘 되는 소재가 어떤 건지 그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 소재 선택이 어려워서 저런 이제 책도 참고를 할 수 있고 수업을 가시게 되면 이게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떤 소재를 사용하느냐를 이제 보시고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철 소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드라이가 돼요. 이게 말라서 이렇게 드라이가 되는데 겨울에 나오는 사철 소재들은 다 이렇게 드라이가 되거든요. 혹여나 여름 같은데 리스를 만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조금 보관 방법이라기보다는 좀 더 예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습하지 않고 이제 바람이 통하는 곳에 보관을 하셔야 되죠. 직사광선, 아무래도 직사광선, 이게 현관에 이제 걸어 두시는데 직사광선이 이렇게 비치는 현관 같은 경우는 색이 더 빨리 바래져요.
초록색이 금방금방 더 바래져서 이제 누런색이 되겠죠. 그래서 직사광선 피하고 통풍 잘 되는데 두시면 예쁘게 마르고 조금 더 오래 보실 수 있으시고. 또 궁금한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 아이들이 있는 집은 전구 있잖아요. 다이소 같은 데 가도 팔고 있잖아요. 네. 아니면 뭐 그냥 뭐 문구점에도 팔잖아요. 그 너무 큰 전구는 말고 너무 큰 전구를 걸면 리스 만든 다른 어떤 소재들을 너무 좀 이렇게 저가하니까 그 조그만 전구 있잖아요. 그 알전구라 그러나? 그 전구를 여기 감아주시고 창문에 걸어두시면 정말 예뻐요. 크리스마스 분위기 완전 나고요. 그리고 또 활용할 수 있는 하나 방법은 그 알전구를 걸어서 창문에 걸어도 되고 알전구를 해서 이렇게 바닥에 놓아서 이 사슴은 살짝 뭐 이렇게 걸쳐지게 리본도 살짝 이렇게 걸쳐지게 하고 여기에 촛대 있죠. 촛대 요즘 집에서 이제 센터피스로 많이들 하신다고 촛대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굵은 초를 이렇게 넣고 여기다 딱 넣으면 그대로 테이블 센터피스가 되는 거예요. 리스가 벽에 거는 거는 행잉 리스라고 하고요. 웰컴 리스도 행잉 리스의 일종이죠. 그리고 바닥에 두는 리스는 테이블 리스라고 해요. 테이블 센터피스 리스인데 이렇게 두시고 여기에 초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만약에 초라고 하면 초를 여기 유리컵 같은 거 넣고 여기 불 저기 하면은 저기 진짜 초를 피우면은 위험하니까 여기 해서 티라이트 같은 거 넣어도 돼요. 그렇게 해서 보세요. 그럼 완전 여기 옆에 음식 딱 세팅하면 크리스마스 분위기 완전 나죠. 그렇게 해서 이번 크리스마스까지 조금 마르겠지만 말라도 분위기는 날 거예요. 와인 넣어도 좋죠. 너무 좋죠. 그리고 소재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요. 꽃시장에 가까운 소재 때문에 뭐 다른 것들은 그 리스트리나 찰사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하지만 소재만으로는 인터넷에서 잘 구매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꽃시장을 가시게 되면 소재를 좀 이렇게 한 단씩 구매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선물하셔도 좋죠. 새해 선물로. 그래서 좋은 의미, 행운을 가져다 주고 어떤 그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이 리스를 좋은 분들에게 선물하면서 올 한 해 수고했다고 토닥토닥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지혜였습니다.